프랑스 출신 선교사 에밀 타케 신부는 식물 컬렉터이다. 그는 1902년부터 13년 동안 서귀포 홍로성당 주임 신부로 재임하면서 1만여 점의 식물을 채집하여 제주 식물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면서 제주도를 식물의 보고로 만든 성각자이다. 에밀 타케 신부는 1902년 4월 20일 서귀포 한온성당 주임 신부로 발령받아 서귀포에 들어왔다. 그러나 당시 한온성당은 1901년 5월에 일어난 신축교환의 여파로 성당이 피폐되었고 남은 신자들도 얼마 되지 않았기에 그대로는 도저히 선교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해 7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본당을 한온에서 홍로성당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2010년 서귀포 성당 110주년 위원회에서는 타케 신부가 한온에서 서귀포시 서흥동 홍로성당, 지금의 면영의 집까지 약 5km 거리를 3일에 걸쳐 이삿짐을 옮기면서 걸어갔던 길을 찾아 에밀 타케 순례길을 조성하였다. 한온성당 순례길 중에서 에밀 타케 순례길로 지정된 코스는 한온성당터에서 홍로성당 터가 있는 면영의 집까지 5.2km이다. 순례길의 시작은 서귀포시 호근동 147번지 한온성당터에서 시작된다. 한온성당은 1900년 6월 12일 서귀포시 지역에 처음 설립된 신앙의 못자리이자 남부지구 모태성당이다. 한온성당터에는 에밀 타케가 심었다고 알려진 한 그루의 아름다운 은행나무가 고고하게 서 있다. 이 은행나무는 본당을 홍로로 이전하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이 성당터를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성당터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육지에서 은행나무를 들여와 심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가을이 되면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날리며 아름다움을 더하는 은행나무는 순례자들로부터 에밀 타케 은행나무로 불리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에 수령을 측정한 바 110년 정도로 알려졌으며 역사성이 있고 아름다운 수형으로 산림청 보호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순례길에서 처음 만나는 곳은 한온 분화구이다. 한온 분화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마루형 분화구로 알려져 있으며 38만 평으로 가장 큰 분화구이기도 하다. 한온 분화구는 제주의 유일한 논농사 지역으로 제주도에서는 보기 힘든 벼농사 재배를 볼 수 있다. 분화구의 바닥 1만 8천 평 정도의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6월 중순에 모내기하고 9월 중순에는 벼를 수확하는데 벼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습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한온에는 천주교의 에밀 타케 순례길을 비롯하여 올레길 7-1코스와 불교의 절로 가는 길이 조성되어 순례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코스이기도 하다. 에밀 타케가 최초로 채집한 제주 특산 식물 제주 가시나무는 학명의 타케 신부의 이름인 타케티가 헌정되어 있다. 300초란 꽃과 잎과 뿌리 3개가 모두 흰색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에밀 타케 순례길에서 만날 수 있는 300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었으며 한온 분화구에 자생지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식물이다. 봄을 맞는 한온 분화구에는 보랏빛 자운형 꽃으로 가득하여 순례자들을 반겨준다. 자운형이란 꽃이 자줏빛 구름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온 분화구에 있는 몰망소는 1일 5천 입방미터 정도의 용천수가 솟아나는 연못으로 논농사에 이용되고 있다. 오래전에는 개구리 풀이 많아서 이 연못을 조연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개구리 풀이 바다의 해조류, 즉 제주어로 몰망과 비슷하기에 이 용천수를 몰망수로 부르고 있다. 이외에도 한온에서는 어성초, 칸나, 그리고 엉겅퀴를 만나볼 수 있다. 에밀 타케 순례길의 중간 지점에 만나는 손반천은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천지연 폭포의 상류 지역이며 주변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여름철 물놀이 장소로 인기가 많다. 손반천 주변에서는 엉겅퀴, 방풍, 치자나무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서귀포시 서흥동 서귀북 초등학교 옆에 있는 흑담 소나무길은 에밀 타케 순례길 코스이다. 1910년경에 서귀포 홍로 지역의 재앙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이 흑담을 쌓고 소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 소나무 군락지에는 지금도 96그루의 소나무가 남아있어 품위를 자랑하고 있다. 서홍동 문화센터 앞에 세워져 있는 감귤의 본향 비석에는 에밀 타케 신부의 최초 온주밀감 도입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서홍동 은행나무 골목에서는 오래된 수령의 은행나무들이 여러 그루 심어져 있어 한운성당터의 에밀 타케 은행나무와 비슷한 시기에 심어진 나무가 아닐까 생각해보게 한다. 서홍동 마을 안길에 들어서면 이곳 출신 변시지 화백을 기리는 공원을 볼 수 있는데 이 공원 입구 쪽에는 수영이 아름답고 오래된 멋나무가 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듯 도로 가운데에 서서 뽐내고 있는 풍경이 순례자들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 서홍동 지장샘은 1987년 한국자연보호협회가 선정한 한국의 명수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된 용천수이며 서홍동의 마을 형성과 관련을 맺는 전설이 있다. 예전에는 이 물을 이용하여 미나리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이제 에밀 타케 순례길의 종착지 면형의 집에 들어선다. 타케 신부가 한원에서 이전하고 홍로성당을 설립하여 13년 동안 재임하며 식물 채집을 하였던 곳이다. 면형의 집 정원 가운데 커다란 편백나무 한 그루가 보인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지주일에 편백나무 가지를 성지로 만드는 예식이 있으며 이 성지가지는 신자들이 다음 해까지 보관하게 된다. 이처럼 이 편백나무 가지도 성당 예식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구좌읍에 위치한 비자림에는 500년생 이상 오래된 비자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면형의 집에 있는 이 비자나무도 오래전에 심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4월 제주 지역 예술인들이 모임 바람난장에서 타케 신부 추모 공연을 마치고 면형의 집에 기념 식수한 왕벚나무이다. 면형의 집에는 에밀 타케 신부가 심었다고 알려진 녹나무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녹나무에 대하여 서홍동 주민들은 타케 신부가 1910년 홍로성당 건물을 짓고 나서 한라산 산록지대에서 수영이 좋은 나무를 옮겨 심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서귀포시 보호수로 지정된 이 녹나무는 오래된 연륜만큼이나 단단한 가지를 크게 벌리고 석고, 홍합, 고란초, 콩란과 같은 기생식물과 함께 유유자적하게 살아가고 있다. 에밀 타케의 고국인 프랑스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이 있다. 2019년 4월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는 일행들과 함께 왕벚나무 자생지와 에밀 타케 순례길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Arrivé ici au siècle, au 19e siècle, les paysages et la nature, au point d'apporter une contribution très significative. De leur côté aussi, santé, prospérité et bonheur.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 전 제주의 자연을 사랑했던 식물 컬렉터 에밀 타케 순례길을 걸으면서 여러 종류의 식물들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돌멩이 하나, 나무 한 그루도 저마다 사연들을 간직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왜 우리가 제주의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